이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근로시간 개편이 굉장히 뭐 화두가 되기도 했고 어떤 쪽에서 봤을 때는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렇죠. 주 52시간제를 뭐 최장 69시간까지 가능하게 돼버렸다라는 식으로 해서 뭐 MZ 세대를 중심으로 좀 반발이 있었어요. 어떻게 보셨어요, 이 개편안에 대해서는? 예, 근데 이제 하여튼 우선 노동개혁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노동개혁의 본질이 이제 이 근로시간 개편안이 이제 그 중에 일부죠. 사실은 본질적인 거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그 이제 독일의 하르스 개혁 같은 거, 네네. 혹은 뭐 네덜란드 바세날 협약 같이 노사정이 모여서 해가지고 고용의 유연성을 뭐 높이는 것이 이제 사실은 그게 본질이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. 사실 별로 그러니까요. 잘 안 돼.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지금 아직 뭐 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뭐 어찌 보면 근로시간 개편화도 유연성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요. 그래서 근데 사실은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그 세상에 일 좀 더 하겠다는 사람까지 막느냐 이런 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일을 한때 몰아서 하고 지금 이게 개편이 바로 건데 몰아서 하면 대신에 그 52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대신에 휴가를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소위 몰아서 일하고 또 쉬는 것도 몰아서 쉬고 그런 뜻에서 저는 그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. 저 산업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 어떤 그 변동의 가능성을 열어줘야지 획일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걱정하는 게 이런 것이겠죠. 첫째, 과연 우리나라의 그 고용주와 고용자 간의 관계가 대등한가? 대등해서 몰아서 일하고 예. 몰아서 이게 그게 가능하냐 네네. 하는 얘기인데 요거는 좀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근데 그 전보다는 많이 대등해졌고 그만큼 그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쉬어야겠다는 거는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. 근데 그것이 우리 회사는 일이 굉장히 많고 지금 굉장히 다급하고 하니까 최장 69시간이라고 또 해줬으니까 69시간까지 하는 게 그게 지금은 이제 69시간이 이제 좀 60시간으로 또 뭐 바뀌는 것 같고 이제 뭐 하여튼 예. 그렇게 이제 돼서 좀 확정이 안 된 셈인데 예. 하여튼 최장 얼마까지 좀 일 좀 하자. 이거가 과연 그 근로자들한테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? 그러면 그 도저히 그건 못하겠다. 아무리 나중에 쉴 때라도 이거를 보장할 수 있느냐? 아마 현실에서 법적으로 보장이 될 것입니다. 그렇겠죠. 당연히 뭐 처벌도 할 것이고 그걸 지키지 않는 건데 현실에서 그래요 하고 이제 대등하지 않은 관계일 때 그게 가능하냐?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 버퍼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그건 정말 논의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면 좀 몰아서 일도 해야 되고 그 대신에 권리임으로 추가로 노동한 데 대한 것을 나중에 쉬는 건 그 여지를 두는 건 맞는데 네네. 이제 과연 어디까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좀 그 건강이라든가 여러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노사 간의 관계가 완전히 100% 대등하지 않은 또 현실을 인정한다면 네. 어느 정도까지 최소한도의 선을 지켜주느냐는 이제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원칙에는 찬성한다는 뜻입니다. 네. 근데 사실 뭐 대등한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주로 사업주, 그러니까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에서 봤을 때 노조라는 게 있잖아요, 노동자 측에는. 그래서 노조가 뭔가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런 역할을 할 텐데 노조 가입률이 너무 낮다는 어떤 문제, 그다음에 중소기업들, 특히 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노조가 아예 없다. 뭐 이래서 대등한 관계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노조는 양대 노총이라는 곳은 굉장히 세지요. 오히려 거기는 그야말로 고용주, 기업주, 사주 뭐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하고 뭐 힘이 결코 작지 않은데 일단 가입률이 낮다는 측면인데 그럼 가입률을 무조건 높일 수 있느냐?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. 예. 근데 노조가 어떤 노선을 취하냐에 또 이런 것들 다 중요하고요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노사 관계가 대등하지 않다는 거에 가장 큰 데가 이제 소기업, 중기업만 해도 좀 나을 텐데 소기업,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고용하는 경우. 그렇죠. 이 경우는 참 이게 대등하냐 하는 얘기가 정말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
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 안전판은 마련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 지난해 뭐 화물연대 그 예. 파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노동계와 정부의 간의 갈등이 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지적들도 있어요. 특히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지금 양대 노총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또 고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게 잘 가고 있는 건가 노정 관계가. 물론 개혁은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어떤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데요. 어떠십니까? 예, 이제 또다시 이제 노동개혁 본질 얘기를 합니다. 이제 그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고용의 유연성 문제를 이제 합의하에 도출하는 것이 이제 제일 키고. 네네. 근데 지금 화물연대 문제라든가 또 몇 가지 뭐 소위 건폭이라고 그러나요? 이제 뭐 등 이런 것은 보면 상당히 불법성이 있거든요. 불법에 대해서는 또 하나 이제 회계 장부를 이제 장부, 투명하게 네. 해라 뭐 이런 것들인데 공개하고 이런 부분. 회계장부 문제는 아마도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명백한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당연히 그 불법을 용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. 근데 사실은 다시 돌아가지만 노동개혁의 본질이라는 게 이게 뭐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네, 네. 이 근본적인 노동 구조,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그 근로 체계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좀 이제 그 부분은 아직 진전이 거의 없다는 게 조금 저로서도 답답하긴 합니다.